대학사 언어와 매체 3단원으로 넘어와서 매체 언어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주로 소단원 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매체별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단원 자체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인쇄 매체죠.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매체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 서로 특징이 다르다. 하나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주로 글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시각 자료, 사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문자 언어를 보조함으로써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 매체는 주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또 소통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나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터넷 매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문성을 지닌 필자가 집필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도 문자 매체를 활용하여서 내용을 전달하는 건 똑같지만 시각 매체 중에서도 이 동영상 제시하고 있는 것 주목을 해볼 만하죠.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체의 복합 양식성이 그만큼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소통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자가 글을 써서 올리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으며 또 댓글 기능을 통해서 수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나 정보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하는 것을 유의를 해야겠죠. 이어지는 4번과 5번의 예시 답안은 문제 선지에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누구나 쓰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범위는 폐쇄적이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의 범위가 넓고 대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을 수 있다. 단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어지는 두 번째 활동에서는 대중매체에 해당하는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정보의 구성 방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신문의 경우에는 종이, 지면을 통해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를 원하는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에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글자로 적혀 있는 것들을 사실은 순서대로 모두 수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선택적 수용, 비선형적 수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특성을 다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식으로 정보의 중요도를 선정하여서 전달하는지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수용을 할 때 신문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자신이 읽고 싶은 기사만 선택해서 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훑어볼 때 눈길을 뺏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면에 배치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활자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고요. 텔레비전 매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 제일 첫 순서로 해당 뉴스를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 표현의 창의성과 심리적 가치에서는요, 인쇄 매체인 광고에 활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이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광고의 주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광고의 경우에는 폐지 재활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진 종이의 느낌이 들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상시키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졸음운전 광고의 경우에는 눈꺼풀이 서서히 감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 졸음운전 주의하자라는 주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 텐데요. 문제 1번 다와 라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다는 배드민턴 스매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인터넷 블로그, 그리고 라는 책, 인쇄 매체에 해당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1번, 라는 다에 비해 복합 양식성이 두드러진다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하는 것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복합 양식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와 다는 공통적으로 문자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문자 언어 활용하고 있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다. 3번 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핵심 정보의 이해를 돕는다 되어 있는데요. 책에서 스매시하는 방법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활용하여서 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해를 돕고 있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4번 다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단시간 내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활용하면 우리가 글로 읽고 이것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마지막 5번 다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핵심 정보와 연관성이 있는 부가적 정보를 연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다에서 여기 하이퍼링크 활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것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두어야겠죠. 그러면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정답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문제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가와 나 살펴보면 가는 학교 폭력을 잡은 선풀의 기적, 신문에 해당하고요. 나는 텔레비전 보도에 해당을 하네요.
가는 서적과 같이 인쇄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어 되어 있는데요. 신문의 경우 인쇄 매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니은, 가는 나의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가는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나 텔레비전 매체에 비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그 다음 디귿. 나는 가와는 다르게 동영상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정보의 실제감이 높아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 우리가 문자 매체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 리을, 나에는 문자 언어가 사용되지 않잖아 되어 있는데요. 뉴스가 동영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자막을 통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네요. 문자 언어 사용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미음. 가의 매체는 나와 다르게 인쇄물에서 독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되어 있는데요. 가의 매체는 우리가 인쇄물을 보면 어디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구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뉴스가 흘러나오는 순서대로 다 들어야지 오늘 뉴스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이 뉴스만 봐야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가 선택적, 비선형적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7번에 정답 4번까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중단원,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에서는요, 매체의 목적, 정보 전달과 설득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효과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단은 역시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 먼저 친교적 매체 자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친교적 매체 자료의 경우에는 내용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누리소통망 정도가 되겠네요. 누리소통망의 경우에는 해시태그나 이모티콘 같은 인터넷 매체 특유의 언어 사용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좋아요 기능이라든지 혹은 친구 추가, 팔로우 기능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신속성과 편의성, 시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원래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보관 및 보안성, 접근 가능성,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 가능성의 경우 엽서는 엽서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누리 소통망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접근성이 높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소통망과 관련하여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익명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이 익명성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익명성은 나쁜 것이다.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매체의 익명성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선입견 없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로 가야 한다. 무조건 실명화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선지는 또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신교적 매체 자료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만 고려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넘어와서는 이제 정보 전달 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용하고 생산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구성 자체와 관련해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죠. 신문 기사, 앞서 첫 번째 중단원에서 보았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자 매체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 이 표제라든지 전문 그리고 이 시각 자료 중심으로 내용 전달 방식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도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터넷 블로그는요, 우리가 앞서 중단원 1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의 서술 방식입니다.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번호 붙여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하는 점만 다른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 세 매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그 효과, 그리고 신뢰성,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앞서 또 중단 1에서 보았던 내용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유용성과 관련해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또 현실적인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만 추가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활동 2에서는 방송 뉴스를 제시하고 방송 뉴스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의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나운서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기자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자막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따로따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이 내용 바꾸어서 틀린 선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단원 3에서는 설득적 매체 자료를 제시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사평론의 경우에는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서 설득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형식 활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공익 광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적인 방식, 청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매체 서로 비교해서 출제하기가 좋겠죠. 매체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떠한 매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설득 전략과 그 효과 세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단원 심미적 매체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 낭송 동영상과 듣기 자료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시, 그리고 듣기 자료, 동영상, 매체가 달라지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해요. 시 자체로도 심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심미적인 가치를 상류할 수 있지만 시낭송 듣기 자료나 시낭송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시의 정서를 느끼고 심미적인 가치를 더욱더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매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선지로 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원 바뀌었지만 내용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죠.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신문 기사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생산된 매체 자료이군 되어 있는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적절하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2번,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주된 내용을 시각화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요. 통계 자료,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된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2번도 적절하다. 그다음 3번, 언어의 선조성에 더해서 편집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이 드러나는군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어의 선조성이란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면서 문장을 만들고 내용을 형성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와 더해서 편집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 전체적인 지면에서 특정한 정보를 키우고 또 이미지를 삽입하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관련된 공간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다음 4번, 영상 매체에 비해 독자가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군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에 더욱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인쇄 매체였습니다. 전체 지면이 있으면 내가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이것만 읽어야겠다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영상 매체는 내가 영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봐야 어떠한 내용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매체에 비해서 선택적인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문자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다큐멘터리에 비해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와 판단을 요구하겠군 되어 있는데요. 신문 잘 안 보고 텔레비전, 유튜브 자주 보는 이유 생각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죠. 영상은 우리가 수용할 때 그만큼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이 글을 내가 독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와서 생활 속의 매체 보도록 할 텐데요. 생활 속의 매체에서는 우리가 매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당연히 전부 수용하면 안 되겠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내용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하여서 대중매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등장한 SNS나 인터넷 방송 특징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이 하나의 원칙 아래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답을 찾을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매체죠. 누리소통망과 1인 방송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를 통해서 두 매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해당하는 거죠. 누리소통망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개인의 신상 그리고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1인 방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내용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매체 모두 우리가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생겨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1인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이 필요 없죠. 인터넷이나 이동통신기기를 통해서 특정 1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내용이든지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전통적인 대중매체, 방송과 비교해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제 탈춤 등의 전통극 공연, 그리고 최근에 현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연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매체의 특성상 상업성이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상업성은 우리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챙겨두면 좋겠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중매체죠.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이 등장하기 전 이러한 시대에서는 대중문화라는 게 제대로 형성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빠르게 누구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탈춤과 같은 전통극 공연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향유를 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일부 국한되었던 향유층이 폭넓게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여기 두 번째 답안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문화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대중매체, 대중문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중매체가 등장하고 대중문화가 형성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중매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중매체 하면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중매체가 텔레비전도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텔레비전을 향유하던 세대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세대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특정 연령층을 맞춤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매체 TV로 문화를 즐겼다고 하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대별로 즐기는 방식의 변화가 생겨났고요. 이제는 부모 세대는 텔레비전,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요즘에는 키우기 문화가 등장하여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대중매체의 등장 전후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처럼 대중매체가 등장하고 나서 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 전후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대중매체가 다루는 내용에 대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대중문화는 상업성, 통속성, 그리고 이념적인 제약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사례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라디오 대담에서는 간접 광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간접 광고는 대중문화가 가지는 상업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대중문화가 내용의 측면에서도 정제되지 못한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포함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던 대중문화의 통속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의 글은요, 앞부분에선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대중문화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필자가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만 다루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양면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용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사이버 불링이나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러한 댓글에서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고요. 보기에서는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대놓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나씩 보면요. 1번,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프로그램에서 보기와 같이 간접 광고를 하는 것이 합법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접 광고는 최근 변화된 법에서는 합법입니다. 라는 문장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적절하다 알 수가 있고요. 2번, 보기의 사례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불편하다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가에서 간접 광고가 늘어나면 옛날 방송 관행을 떠올리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보기의 사례를 통해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수준이 낮거나 나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것 언급을 하고 있었지만 간접 광고는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을 수가 있고요. 4번, 보기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나의, 나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대중문화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성취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해야 하는 것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간접 광고를 수용할 때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창의력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간접 광고 이러한 점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 찾을 수 없었고요. 나의 내용을 보았을 때도 광고 자체의 창의성을 평가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과 함께 5번이 잘못된 것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3단원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